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종교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 2항은 종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을 정한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일 것이며 특정 무속인이 나라를 좌우하지 못하게 막기 위함입니다. 구한말 명성 황후를 흘린 무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모군란으로 명성 황후가 죽음의 공포와 절망 속에 지낼 때 점을 쳐주었다는 이유로 진령군이라는 군호까지 받았습니다. 명성 황후의 신뢰를 얻은 진령군은 산천 기도와 굿과 제사를 맡았는데 금강산에 쌀과 돈, 무명을 뿌려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인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천공이라는 도사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공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멘토라고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역시 기자와 통화하면서 스스로 무당보다 영적임을 과시하며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속적인 이유로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거라는 말도 기자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무속 중독과 관련해 또 다른 승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출연진 소개합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 강진구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네. 최영미 감독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취임식에 특별 초청된 VVIP 네. 예, 승려에 네네. 대한 얘기죠.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네. 좀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네. 권성동과 윤상현 네. 그리고 윤석열의 외할머니도 자기의 신도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 네. 그 제목에 넣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 네.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무속인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됐었죠. 그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건진과 천공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을 할 겁니다. 저희 열린공감 TV는 이 두 사람 외에도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씨 부부 뒤에 여러 명의 무속인이 있음을 저희가 누차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진행되는 기간에 이런 무속인들이 만약에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국정에 무속인들이 개입하는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됐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주 천공과 건진 외에 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된 한 명의 승려의 존재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승려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당시 3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던 한 분이 찍어온 사진이었어요. 지금 썸네일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이제 촬영하게 된 것은 이제 이분이 일반 하객 입장에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일반 하객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동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이동했던, 그러니까 거기는 VIP들만 이동하게 된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 이동로를 따라서 지금 썸네일에 보이는 저 승려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호인지 또 안내인지 뭐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어떤 경호원과 함께 이 경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저희 제보자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저 승려가 지금 노란색의 표차를 지금 차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비표인데요. 당시에 조계종 승려의 경우는 전부 일반 하객들과 마찬가지로 연두색의 비표를 차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저 승려의 경우는 노란색 비표를 착용을 하고 취임식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저 승려 뒤편으로는 봉홍왕 무늬가 써 있는 대통령 1호차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저 1호차를 뒤로 해서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취임식장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는 저 승려가 도대체 누군가 해서 저희가 추적에 나섰고요. 그 결과 조계종에 있는 저희 여러 명의 이제 승려분들을 통해서 저 승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승려의 이름은 무유 또는 동곡이라고 불리는 승려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무유 동곡이라고 하는 승려가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취임식에 VIP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알아낸 전화번호로 연락처로 저 동곡 무유 저 승려와 통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지금 이제 썸네일에 나온 대로 자신이 이 취임식의 VIP로 초청 받아 참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권성동, 윤상현, 윤석열 외조모도 내 신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초청을 한 것은 윤상현 의원이다라고 윤상현 의원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윤상현 의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었고 이 승려가 얘기한 내용대로 윤 의원이 이 승려를 취임식에 VIP로 초청을 했느냐라고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처음에는
이 승려를 알기는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초청한 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부탁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계속 추궁한 끝에 윤상현 의원이 해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저 승려가 권성동, 윤상현, 윤석열 외조모도 내신도라고 하는 저 얘기가 그냥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윤석열의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일컬어지는 권성동 의원이 저 승려를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초청한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승려가 차고 있는 노란색 비표는 2,500여 명에게만 지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 승려를 전화 통화에 이어서 그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 사람이 권성동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의 VIP로 초청이 됐을까라고 직접 저분이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 하동의 중림정사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림정사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이분이 조계종에 소속돼 있는 것은 맞는데 조계종의 일반적인 절과 다른 형태의 중림정사는 좀 다른 형태의 절로 보였습니다. 우선 그 절 입구 쪽에 흔히 우리가 이제 부리문이라고 하는 이 절 입구가 있죠. 그 절 입구에는 보통의 사찰에서 보이지 않는 티벳의 좀 기복을 기원하는 그런 제례에 쓰이고 있는 표찰들이 그 절 입구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그냥 일반 민가를 이렇게 사찰로 개조한 형태에서 이분이 외빈들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동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 스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마을 주민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 동안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까만 양복을 입은. 그래서 대선 기간 중에 이 무유, 이 동곡이라고 불리는 이 승려를 찾아서 하동의 중림정사에 찾아온 바로 그 수많은 까만 양복을 입고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그 수많은 인파들은 과연 무언지, 왜 그런 수많은 인파들은 이 승려에게 머리를 조아렸는지 여러 가지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승려가 저희 취재진을 맞아서 자신이 왜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게 됐는지를 하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승려가 보여줬던 사진은 저희가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가 남녀 호랭개쿄라고 하는 족자가 있는 곳에서 대여섯 명의 사람들과 찍었던 그 사진을 이분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중에 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윤석열의 외조모고 이 윤석열의 외조모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건희 씨하고의 관계를 이 승려에게 물어봤고 특히 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하고 통화할 때는 마지막에 제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바로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왜 이분이 김건희 또는 천공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경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는 천공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가 볼 땐 이것은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씨 양쪽을 후원하는 종교인 또는 무속인들 간에 일정한 벌써부터 이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저희가 방송하게 될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뭐 이런 그 승려가 이게 뭐 도사뿐만 아니라 승려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이게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주변에 왜 이렇게 이 종교인들이 많이 종교나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른되는지를 정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그 방송이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에도 댓글픽 시간이 있습니다. 센스 있는 댓글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 5명을 추첨해서 선정해서 저희 심혁 기자, 우리 심쿵 기자라고 그러죠. 심쿵 기자가 커피를 쏘신다고 방금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심혁 기자가 금요일에 또 이 긴급 방송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확인 절차에 있는데요. 금요일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예정되어 있으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최 감독님. 네. 지금 1호차가 네. 지금 이제 그날 대통령 취임식 때 1호차 주변에 있던 사진이 지금 발견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1호차에 대한 특징을 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탄이고요. 네네. 그 에쿠스 리무진을 쓰죠. 네, 보통 뭐 외국에서는 캐딜락 같은 것도 쓰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현대차의 에쿠스 리무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기관총 수류탄도 막는다. 그리고 이제 저 차 자체에 대한 차 자체도 뭐 굉장히 튼튼한 차지만 저 차 주위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게 불가능하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보가 하나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 1호차 옆에 지금 이 제보자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승려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옆에 지금 여기 저 경호원으로 보입니다. 네, 경호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승려를 그 밖으로 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안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일단 요 펜스가 보이잖아요, 사진에서. 네. 네. 이 펜스 안쪽에 이제 일반 하객들은 이미 입장해서 정렬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보자는 요 펜스 안쪽에서 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 사진을 찍었던 시각 바로 전에는 경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가 입장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지금 이 승려가 일반인들은 여기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일반 그 하객들 중에 그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안내원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마 저런 행사에 대통령의 바로 뒤따라 들어가는 하객 한 명을 제지하지 못해서 네. 저런 일이 벌어질까? 저것은 아마도 저 승려가 경호원의 특별한 호의를 받고 네. VIP석으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됐죠. 여기 이제 목에 뭔가 이렇게 그 목걸이 같은 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게 예. 노란색 목걸이 같은 뭐 이렇게. 네, 저게 이제 비표죠. 그날 비표인 이제 것 그 같아요. 행사장에 네. 이제 참석을 하려면 저 비표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다른 비표들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제보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네. 우선 좀 들어보고 네. 제보자가 당시에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초대된 분인데 이분이 현장에서 본 그대로 얘기를 우선 들어보고 네, 네. 다음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예. 국민의힘 부처이라고요. 1-1구역인데 예, 파란색인가요? 파란색이요. 예. 아, 파란색 목걸이 하셨다고요? 예, 예. 이게 목걸이 색깔이 구역을 나누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 신분을 나누는 건지를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구역별로 이제 신문을 나누는 건데요. 예, 예, 뭐 저는 뭐 그냥 거의 뭐 VIP이긴 한데 뭐 예. 아주 VVIP는 아닌데 예,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 아니요. 그 상황 전에 우선 요거 먼저 예. 좀 대답을 좀 먼저 해주시고요. 예,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파란색 목걸이가 있고 노란색 목걸이가 있고 그리고 예. 초록색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 본 것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사람들의 일종의 신분 등급을 나누는 건지 여기 빨간색 목걸이도 확인을 했거든요.
예. 아니, 그게 안 그렇고, 지금 예. 뭐 아는 선배 같은 경우는, 예. 뭐 당선인이 초청했느냐, 예. 어떻게, 당선인 초청 구역, 예. 예를 예. 들어, 예. 국민의힘 초청 구역, 예.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들 초청했다든지, 예. 당 관계자들이 초청했다든지, 뭐 이런 구역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인터넷인가 뭐로, 이벤트식으로. 예. 거기는 못 간다, 못 들어가는 데죠. 그 당첨된 시민들은 대표님이 앉아 계신 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이걸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예. 그 조계종 초청 스님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 조계종 초청 스님들은 초록색 목걸이를 하셨어요, 일괄로. 예. 그러면 아까 그 의전 받고 들어가는 걸 보이는 스님이 노란색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 예. 영부인하고 예. 그 윤석열이 바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바로 예.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 바로 뒤라고요. 그 바로 뒤라 하면 뭐 몇 미터 정도 대략이라도.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1차로 쫙 지나가잖아요. 그 바로 뒤를 이제 경호원 거의 동시 입장이죠, 동시.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일행 한 무리처럼 지나간 건지. 아니 일행이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같이 의전받고 내린 예. 걸로 예. 보이거든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 다 구역에 나눠가지고.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펜스 앞쪽은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예 넘어갈 수가 없죠. 그 대통령이 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120m인가요? 예.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들어가는. 지금 저분이 이제 그 현장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초청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네. 근데 저분이 이제 그 자기는 갈 수 없는 구역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네. 모습을 본 거네요. 대통령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120m는 대통령의 길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우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 그러니까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뒤를 밟아서 대통령의 길을 걸어간 거죠. 야, 그거를 사실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그 취임식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장면을 볼 수는 없었는데 네. 저분이 용케도 저 사진을 촬영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아마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게 네. 굳이 뭐 그쪽으로 입구가 있는 게 아닌데 따라간다는 거는 어떤 저는 의식적인 그 경호원들이 몸은 지켜주겠지만 네. 정신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닐까 무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주는 뭐 그런. 뭐 쫓던지 막던지 뭔가 했겠죠. 네. 세상에. 네. 그러면 그 제보자가 지금 이제 당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계신데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하나만 더 들어보고 얘기를 하시죠. 네. 네. 예, 대표님. 그 대통령 당선인 특별 초청 목걸이고요. 대통령 당선인 특별 초청인 목걸이가 그 스님이 하고 있는 노란색 목걸이. 그게 2,000명. 지금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특별 초청인 2,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2,000명이 하고 있는 게 그 특별 초청인에 해당되는 목걸이 색깔이 노란색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일반인들, 시민들, 국민들이 24,000명. 예. 그리고 그 24,000명은 목걸이 색깔이 다른 건가요? 예, 다르죠. 초록색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픽한 사람인 거네요, 2,000명이? 대통령 특별 당선 비표예요. 대통령 당선 특별 초청 비표인데 예.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대통령하고 같이 걸어간 거죠, 거기를. 예. 그리고 대통령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도 맞습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간 게 사진도 맞습니까? 찍었잖아요. 그 지금 펜스 맞은편에 그 스님이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 다른 이제 초청받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나요? 애초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예 안 되죠. 지금 저기 그 바리케이트 앞에 다 경호원들이 예. 있고 그 선을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럼 길을 잘못 찾아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막았어요. 그쪽 대통령 동선은. 아예 거기는 아무도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길이다. 네, 동선은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스님이 걸어가던 길은 길을 잘못 들어서 우연히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죠. 완전히 차단된 구역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저분이 그 길을 잘못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입장한 바로 그 같은 길을 바로 연이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 대통령 경우에 좀 심각한 구멍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뭐 아무나 뭐 들어가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이 지금 이제 사진 한 장으로 동영상으로 사진 좀 찍어주셨으면 네. 좀 더 그 앞뒤 상황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사진만 봐서는 좀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다각도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그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그 열린공감 TV에서는 스님들에게 이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본 거예요. 네네. 혹시 이런 사람을 아냐? 그랬는데 정말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마침 그 딱 보여줬는데 그 단톡방에서 스님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꽤 유명 인사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이름을 딱 얘기를 합니다. 네. 무유라고.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스님은 무유 스님이 왜 취임식에서 저 앞을 걸어가고 있지? 이렇게 하길래 우리 기자가 통화를 네. 해서 이 사람의 존재를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무유 스님이 맞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님 세 분으로부터 무유 스님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네네. 그러니까 우연히 잘못 본 게 아니고 맞다. 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무유 스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평도 좀 했다 그래요.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뭐 세 평이니까 저희가 이제 집중할 뭐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네. 어떤 선임들 사이에서도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평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취재 과정에서는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그 승려보다는 뭔가 조금 세속에 조금 발을 더 많이 디디신 분으로 저희가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하기는 방송에 좀 적절치 그렇습니다.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뭐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평보다도 그분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오늘 제일 관심사예요. 그렇죠.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감독님, 저희가 조금 전에 비표의 종류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비표 얘기도 조금 구분을 지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처음에 이제 초대장을 우선 받게 되고요. 네. 그 초대장을 가져가면 현장에 가서 이제 비표랑 뭐 이렇게 뭐 굿즈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나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녹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나 봐요. 노란색.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아마 지금 보시면은 네. 녹색은 이제 조계종 종단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그런 비표고, 그리고 파란색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건 국민의힘 정당에서 그리고 이벤트로 참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 뒤에 보이는 저 티켓을 내고 저 비표를 목에 걸고 자기가 이제 지정된 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노란색은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 초청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00에서 2,5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저 사람들은 진짜 VIP, VVIP라고 할 수 있죠. 전국에서 2,000명 정도가 올라온 거면. 네. 근데 저 이제 무유라고 하는 저 승려는 목에 노란색 비표를 달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사진에서 봤을 때는 좀 작죠. 잘 안 보여서 저거 보고 어떻게 노란색인지 아냐. 근데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 사찰을 방문했을 때 옆에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있어서 그럼 노란색이 확인된 거네요. 네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세 개를 구분해 주셨지만 초록색이 조계종 종단 협의회 정식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 승려라면 사실 초록색을 메고 그렇습니다. 있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저분도 조계종 소속은 소속이거든요. 네, 승려라면 초록색을 맸어야 되는데 노란색을 메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이제 취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에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예전 한 10년 전에도 찍어봤고, 요 근래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한 2년 정도 후에 제가 초청이 돼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사진을 찍는데도 한 7m 정도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네네. 아예 거기는 진입이 안 돼요. 그 7m 주 반경으로는 아예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상호합니다, 경비가. 그런데 불구하고 대통령 뒤를 차를 쫓아갔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파란색 목걸이를 또 맨 사람, 그러니까 우리 제보하신 분이 파란색 목걸이를 메고 계셨잖아요. 본인 사진은 이제 거기 이제 국회 앞에서 찍은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본인도 파란색 이렇게 국민의힘 초청 이렇게 티켓에 입장 카드에 국민의힘 초청 이렇게 딱 써 있네요. VIP죠. 네네.
초록색 이제 파란색은 국민의힘 초청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역시 국민의힘 초청, 그죠? 국민 참여 신청 이렇게 돼 있고, 요분들은 이제 파란색. 요분들도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신청한 사람들도 파란색 목걸이를 메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자, 노란색 목걸이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특별 초청이라는 글씨가 여기 빨간색 상자 안에 보입니다. 네. 예, 여기에.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 특별 초청이라는 글씨가 저희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이분들은 노란색 목걸이를 네. 메고 왔다. 네, 이런 걸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요분들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식구들입니다. 외가 친척들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이네요. 네, 노란색입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반열에 네네, 노란색. 초청을 받았군요. 네네. 그래서 여기 좀 요분이 좀 특이한데요. 요분. 네. 요분이 네. 우리가 한번 보도에 한번 나온 사람이죠. 아하. 최미건. 최미건신가요? 네. 강릉에서 일단 그 점성 네네. 점집을 운영하는 네. 분이죠. 그렇죠. 외사촌 누나네요. 회사촌 누나. 네. 그래서 이분도 집안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같이 사진 찍은 중에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얼굴은 다 지금 가려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무유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네. 뭘까요, 이 사람 도대체? 노란색.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행사장에서 그 조계종 소속 승려들의 이제 사진도 그때 우리가 봤죠. 그 사진에 보면 다들 초록색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은 좀 제보자 네. 어떤 신원 보호를 위해서 네. 그 사진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사진 찍은 위치만 봐도 그 사진이 대충 알수 누군지 있죠. 바로 알 수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공개는 할 수 없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려들은 다 초록색을 네. 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님 한 분, 조계종 스님 한 분 같은 통화를 우리 해봤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님 잘 지내시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무유 스님이 요즘 어디서 지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유공포? 공포는 왜? 그치는 못 써요. 무유공포가 사고 쳤어. 무유 스님이 아니고 무유 공포라고. 무유 스님 얘기하니까 무유 공포. 아니, 스님을 공포라고 부르는 말이 또 따로 있나요? 우리가 아는 공포랑 좀 다른 의미인가요? 그러게요. 저는 뭐 저런 단어를 저기 쓰는 건 좀 낯설긴 한데, 네네.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양아치, 어. 뭐 깡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뉘앙스로 네, 좀 느껴집니다. 특이하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그 카톡 단체방에서도 이 무유 스님에 대해서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무유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네. 무유하면 공포가 생각이 났는데 대통령 취임식장에 노란색 비표 목걸이를 하고 저렇게 당당히 대통령의 바로 뒤를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열린금 TV에서는 그 지금 이제 이 인터뷰 우리 전화로 통화를 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아니, 한 분, 원래 뭐 한 명이 그것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국사, 쌍계사, 봉암사, 송광사 네. 이런 사찰 한 대여섯 곳에다가 네. 다 이 고위직에 계신 스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무유 스님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분이 어디에 살고 있고 사는 곳과 연락처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기자님께서 직접 한번 통화를 했죠. 그래서 연락처를 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보셨죠? 네네. 그때 뭐라고 그랬던가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대통령 취임식에 VVIP로 참석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숨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참석 연유를 물으니까 내가 그 정도 급은 되는 스님이다.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들을 크게 꺼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존재를 굉장히 과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저는 전화 통화에서 이건 전형적으로 실질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한 이건 과시성 발언이다라고 사실은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아, 이분이 한 얘기를. 그래요. 별로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목소리 또 그런 내용의 통화였어요. 그 스님, 보통 우리가 스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소리도 좀 이렇게 좀 차분하고 그렇죠. 약간 영적인 향기가 좀 네, 나고 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셨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세속적인 그런 향기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와 교류하는 도사라고 하는 느낌은 이제 들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통 승려의 느낌은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우선 첫 통화 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만 공지 하나 하고 가야 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채팅창을 보니까 네. 화면이 많이 흐리다, 자막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구글에서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기본 제공되는 화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480p로 나가요. 그래서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시고 점 3개 뭐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르시고 고급 화질로 바꿔주셔야지 저희 화면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글씨를 보려고 그러면 좀 화질이 좀 깨끗해야 네, 되죠. 화면을 아무데나 터치하고 네, 터치하고 점이 3개가 나옵니다. 어디에 그거 점이 누르시면- 3개 나오나요? 네. 그 강 기자님은 노트북 터치 안 되시죠? 네. 화질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화질 누르시면은 고급으로 누르시면은 이제 화질이 좀 더 좋아집니다. 아, 예. 좋은 화질로 보시기 위한 어드바이스. 예. 네. 자, 그 무유스님, 무유 우리 공포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던데 이분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예. 그 스님이 그 예전에 저기 그 하동에서 예, 중림정사에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대통령 그 저기 취임식에 스님이 저 참석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하고 네. 권성동 의원이 내 신도님입니다. 왜요? 아, 윤석열 의원의 그 저기 초청으로 예, 예.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근데 조금 그 다른 그 조계종 종단 협의회 스님들은 이제 초록색 비표를 달고 그때는 총무장 원영 스님이 내 해인사 성가대교도 선배인데 네. 외국 가시고 네. 나는 윤상현 의원 그 인연으로 네. 스님들 5분이 초청이 돼서요. 아 근데 왜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주 그 노란색 비표를 이제 받으시고 대통령 내외가 지나간 바로 뒤에 또 스님이 그 길을 따라서 입장을 하셔서 예. 그러고 울산 청장이 내 조카입니다. 예. 뭐 족보가 약합니까? 아니, 그러면- 뭐 족보가 약한 게 아니라 아니 이제 좀 그 윤 대통령 내외하고 좀 특별하신 분 같아서 아, 윤석열 외할머니가 지금 그 강릉에 있는 할머니가 내 신도예요. 그러면 됐어요? 이 대비아버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예요. 어제 만났었습니다. 제가 지금 속초에 어제 만나고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하고 좀 각별히 인연이 있으셔서 가지고 저기 자세한 내막은 그 배 대변인 바로 그 1등카에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 1호차 타고 네. 그다음에 경북도지사하고 주호영 타고 예. 그다음에 배 대변인 내 타고 그 대구 동아서 신도하고 그래 탔어요. 뭐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대통령 내하고 이거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 같아서 한번 같은 데가 피도 안 섞이지만 중이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 또 정치 집안이고 예. 만만치 않은 거는 족보니까 자세한 내막은 예. 윤상현 의원이 만나든지 이채기 의원은 내 조카예요 집안. 좀 특이합니다. 네. 그 이분이 이제 이 통화 내용을 정리하면 윤상현, 권성동, 네. 본인 신도, 네. 그죠? 그리고 뭐 원행 전 총무원장이죠. 전 원행 총무원장. 스님은 이제 전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나 봐요. 네. 이분하고도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분하고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아마 경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만났던 모양이에요. 해인사. 네.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배석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울산청장이라는데 울산경찰청장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 조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할머니가 강릉에 사는 외할머니가 본인의 신도다. 네.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갑자기 나옵니다. 네. 정무수석 했던 예, 이철희 정부의 의원이 마지막. 나와요. 이게 네. 뭐 본인 조카라고. 네. 그다음에 서암 종정 스님이라고 뭐 이제 이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뭐 또 이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아직 이 편집을 이제 전부 다 통화 내용을 다 이제 담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 내용에 좀 나오는 내용을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네네. 거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대구 동안사에 이제 경이 이제 후보 시절에 내려가는데 1호차에 이제 경이 탑승을 하고 네. 그 2호차에 이제 경북도지사하고 주호영 의원이 타고 네, 맞아요. 그 사람들도 나와요. 자기는 이제 3호차에 그 당시 이제 배현진 대변인하고 자기가 3호차에 타고 갔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레벨이 거의 그 대통령 대변인 레벨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내 전화로 이런 얘기들을 근데 순간순간 그 지어내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근데 이분이 한 명 한 명 거명하는 사람들이 이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전화 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니까 제가 상당히 좀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랐네. 깜짝깜짝 놀랐죠. 아니 강 기자님 표정 보는 그 네. 표정도 좀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내 족보가 약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계속 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냐 그래서 뭐 한 사람 얘기했을 때 제가 반응을 좀 이렇게 시원찮게 보니까 자꾸 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자꾸 꺼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더 궁금한 게 있냐는 식으로 자꾸 예. 추궁하듯이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자기를 과시하려고 좀 과장을 많이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다 털어놓고 그런 그렇죠.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제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네. 근데 좀 그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건 울산 경찰청장 얘기를 네. 굳이 네. 대통령 취임식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네.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네. 사찰에서 만났을 때 그 경찰청장의 그 신문 기사를 네. 이렇게 스크랩을 한 걸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당신도 기자질 못해? 우리 조카가 울산 경찰청장인데 당신도 이렇게 하면 기자질 못해? 이렇게 협박도 했습니다. 협박도 하고. 네. 아, 우리가 지금 조사받는 걸 혹시 알고 있나요? 울산 경찰청장은 뭐 조사하고는 별 상관은 없으신 분인데. 예. 그러게요. 그 저희가 이제 인터뷰 내용이 좀 길어서 이제 또 이어서 또 한 번 더 네. 무유스님 아주 좀 희한하신 분입니다. 한번 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불교계 쪽에 나름대로 취재망들이 있어요. 이제 스님이 워낙 이제 유명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던 이제 많은 하객들이 예. 그 대통령 지나간 바로 뒤에 이어서 그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서 왔을 때 내가 1시간이나 안 냈는 거 네. 우리 전에 총무장 했던 의원 스님이 맞이하고 네. 그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또. 아니 내가 단상에 뭐 올라갔으면 올라가니 거기는 뭐 단상에 사람이 많아가 내가 양보했을 뿐이지. 네. 아 원래도 단상 위에도 올라가시로 예정됐던 모양이죠. 윤상현 같이 나왔는데 그 경호처에서 자꾸 그거 하고 이래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그 윤상현 사무실에서 사람 마시고 11시 행사하는데 10시 반에 내가 다 참석했던데 그래야 늦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왼팔이기도 하고 네. 실세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뭐 그 인연이 없으신가요 혹시? 아따 이 양반이 하여튼 그 주소하고 그 채널 하고 기자님 네. 그 기자 그거 하고 문자로 넣어주세요. 아니면 내 조카인데 가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방의 청장입니다. 네. 아, 참 웃음이 강 기자님 그 서서 이렇게 네. 통화하시는 모습도 좀 되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앉아 계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러셨어요? 저거는 제가 그 첫 번째 통화를 하고 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두 번째 통화를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뭔가 이게 서서 있으면 이렇게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 좀 회전이 좀 잘 되죠. 어? 머리 회전이 좀 머리 회전이 잘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긴장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 거고 저게 하나의 뭐 취재의 루틴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네. 뭐 이런 사람이 다 했나 싶어서 일어선 게 아닌가. 예, 근데 뭐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뭐 노래방에서 무슨 노래 부르는 듯한 예. 제가 보기도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통화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약간 더 집중하기도 네. 하고 뭐 그렇죠. 원래 이제 몸을 움직이면 네. 그 혈류량이 많아져서 뇌 공급이 많이 됩니다. 일부러 생각을 좀 할 때. 네, 자기도 맞습니다.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군요. 지금 보면 뭐 이제 뭐 다른 스님도 얘기하고 단상에 사람이 많아서 본인이 뭐 양보하고 올라가지 않았다. 뭐 원래는 올라갈 그런 포지션이었나 봐요. 네. 네, 그리고 뭐 이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올 때 좀 특이합니다, 반응이. 네. 네. 김건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라. 네. 더 물으면은 경찰 아저씨가 울산 경찰청장 내 조카한테 네. 얘기할 거야 이거. 김건희 씨도 그렇고 뭔가 좀 이 화법이 좀 비슷하네요. 네. 알아서 잡아간다 이런.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하고의 이제 특별한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렇죠. 실세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느라고 네. 사실은 이제 일반 하객들이 이제 입장 시간을 좀 넘긴 것 같아요. 네네. 윤상현 의원하고 얘기가 길어지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경호원의 이제 특별한 또 호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예. 어쨌든 보통 이런 경우는 입장이 불허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대통령이 따라간 길을 바로 뒤에 이어서 네네.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갔다. 네. 예. 그리고 단상에 자기가 앉을 수 있었는데 양보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양보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진짜 본인이 좀 시간이 좀 늦게 들어가서 단상까지 못 갔던 건지 어쨌든 보통 분은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받아요. 근데 사실 그 무유 스님하고 통화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저 사람이 그냥 허풍 떠는 정도로만 우리가 그게 사실 좀 더 느낌이 강했어요, 예, 사실은. 허풍 떤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저기 실세라고 했던 사람하고 또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는 이게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달라졌어요. 예, 그때부터 이게 좀 진지한 상황. 네네. 진짜 상황 변했어요.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네. 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이세요? 예. 네네. 동국스님 압니다. 예, 그 스님이 의원님이 없다고요? 건 맞나요? 이분을 예, 요번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윤 대통령하고 무슨 인연이 있거나 그러신 분은 그런 건 아닌가요? 없어요. 그러면 그럼 그 인연은 윤 대통령하고 인연은 없고 이제 순전히 의원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예. 당에 있는 분한테 해서 예. 그래서 초청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 제가 아니까 예. 저희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닌가 보죠, 그러면? 아니 개인적으로 알죠. 개인적으로 아는데. 근데 대통령 옆에 따라가고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예. 본인이 예. 뭐 저는 따라갔다는 걸 지금 처음 들으니까. 예.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 오는 그 차량 뒤에 이제 VIP 차량들이 몇 대 이렇게 붙어서 왔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 차량에 한 차량에 이분이 탑승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시고요. 예. 저는 이제 취임식 하시기 전에 저한테 들렸다 가셨거든. 그렇다고 하셨고요. 예. 이분이 이제 이스님이 권성동 의원하고도 가깝다고 그러던데요,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아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까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으시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 외가 쪽하고도 오랜 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몰라요, 저는. 그건 모르시고요. 저는 모르고 네. 제가 이제 아는 스님이신데 저한테 취임식 날 와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성동 의원이 추천한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실토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는지? 처음에는 이제 당에 있는 분이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감추려고 했죠. 했던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를 먼저 꺼내고 윤성 경 대통령의 이제 외가 쪽하고도 뭐 가까운 분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고 그리고 아마도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열린공감 TV가 뭔가 이 무유라고 하는 스님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바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손을 끊고 사실은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의 초청을 받은 거다. 권성동 의원 쪽에 이제 공을 넘긴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처음에는 권성동 의원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권성동 의원하고도 가깝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태도가 좀 바뀌었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손절을 하면서 자기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하면서 권성동 의원으로 싹 떠넘겼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이 권성동 뭐 윤상현, 윤석열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이철희 의원은 어떤 계기로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철희 전 정무수석, 네. 그걸 자기 조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조카라고 얘기하는 건 뭐 꼭 혈연 관계뿐만 아니고 그 조카 삼촌의 사이로 지내는 우리는 그런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깝다. 뉘앙스로도 좀 들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오빠 뭐 나이 많으면 다 오빠 되고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철희 정무수석하고도 한번 이철희 정무수석하고는 제가 이제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네. 나름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요즘 뭐 퇴임하고 난 뒤에도 바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지.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아마 동국 무유 뭔가 스님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그냥 자기가 답변을 안 하면은 의혹이 확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가 봐요. 그래서 제 문자에 답변은 바로 신속하게 보내왔습니다. 문자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면 12일 날 이제 네. 연락을 하셨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조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모릅니다. 네. 이렇게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모릅니다라고 해서. 네, 일단 뭐 이철희 의원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네네. 일단 이 정도면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유 입장에서는 이철희 의원을 이제 어떤 계기든 이제 만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유는 이철희 의원을 기억하는데, 기억을 하는데 이철희 의원은 기억을 못할 수 있죠. 수많은 스님들 중에 아까 뭐 5명 같이 초대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 여러 명 중에 한 분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자, 그 권성동 의원은 이제 결국엔 윤상현 의원은 권성동 의원한테 그렇습니다. 공을 던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권성동 의원도 한번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네, 권성동 의원은 사실은 접촉이 별 기대는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그 강릉에서 그 질펀한 술 파티, 그렇죠. 거기서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우리가 수차례 권성동 의원, 권희롱.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사무실, 그다음에 국회 사무실에 계속 집요하게 전화를 했는데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저희한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제 반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문자는 보냈습니다. 문자 보냈군요. 네. 그런데 근데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카톡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카톡인데요. 아직 안 봤네요. 네, 아직 안 봤고요. 안 봤는지 아니면 보고도 안 읽은 표시를 한 건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비행기 모드로 해가지고 전화한 뒤에 읽으면 저게 일자가 읽어도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TV도. 보통 보낼 때 택배 도착했습니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쓰면 봅니다. 100% 보이죠. 그렇군요. 권성동 의원 정말 권성동 의원도 내가 무속이라고 하여튼 뭐 이 종교 쪽으로 굉장히 연관이 많은. 그러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 대선 그 선거 기간 동안에도 쌀을 이렇게 사찰에다가 잔뜩 그렇죠. 시주했다. 그건 뭐 그 권성동 의원이 했는지는 모르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했는데. 누군가 했는데 우리가 뭐 그건 밝혀낼 수는 없었고. 그때 권성동 의원하고 무슨 관계 있던 사찰 아니었나요? 권성동 의원이 거론됐던 사찰은요,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건희 윤석열 경 대통령하고 가까운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방문했었던 절을 얘기를 했었어요. 직접 방문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절이 권성동 의원의 아마 그 친척 작은 아버지가 풍기에서 경북 풍기에 절을 하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꽤 큰 절이고
처음 만들어질 때 5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절도 참 독특합니다. 그 뭐 종단에 속해 있는 절이 아니고 어떤 재단의 절인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제일 신기했던 점은 거기서 일하시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무처 뭐라 그러죠? 절에 있는 종무소. 종무소. 종무소에 일하시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의 작은 아버지는 없었고 네. 사진만 제가 확인했고 근데 그 여성분이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작은 아버지가 그분이 신기가 있다. 아, 신기. 영가가 뭐 좋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분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 김건희로. 그 종무소에 있는. 예. 예. 같은 일. 제가 그분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아무튼 뭐 좀 독특한 집안입니다. 어쨌든 윤핵관 인사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그 당시 이제 풍계에 있는 사찰에 김건희 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이제 사주 관상을 아마 그 부탁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들고 그 풍계에 있는 그 사찰을 다녀갔다고 하고 네. 그 사찰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권성동 의원의 작은 아버지가 그렇군요. 주지로 있는 절이었습니다. 아무튼 권성동 의원도 불교와 네.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불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속 쪽에 가까운 그렇죠. 네. 일반적인 불교라고 보기 종교는 조금 그건 아니. 애매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비슷하네요. 또. 정통 사찰의 그 사주나 뭐 이런 관상들을 보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아까 그 중림정사라는 사찰 이름을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 스님 이름이 좀 뭐 무유도 됐다가 동국도 됐다가 어느 게 지금 현재는 동국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동국이라고 네. 하는 본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현재 본명은 이제 동국으로 그렇게 돼 있고 동국 스님 이렇게 기사에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네요. 집중 호우에 뭐 붕괴가 되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하동에 있다는 사실이 네. 지금 위치가 지금 확인됐고 이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갔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방금 그 보면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사찰 입구에 네. 그 지금 저 한자로 쓰인 저 현판 바로 위쪽에 네. 보면 그 약간 울긋불긋한 그 천 조각들이 좀 붙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여기. 예, 저게 정통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볼 수 없는. 예. 저게 이제 룸따라고 하는데 네. 티벳에서 아, 티벳 쪽으로. 네, 티벳 불교 쪽에서 부적 같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가서 봤는데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 망자의 무덤 위에 이렇게 기발처럼 걸어놓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뭐 저는 처음 보는. 그러게요. 우리 사찰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풍경인 것 네. 같아요. 이건 영상으로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현장을 일단 가보셨다 그래서 현장 영상을 우선 보면서 네. 또 얘기를 하시죠. 네. 네. 두일 자동차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 참 웃었습니다. 네. 소대가 있어. 일도 법사님이 또 생각납니다. 일본어 아닌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진짜 저기 뭐가 있네요. 일본으로는 일광 아닌가요, 저게? 이거 광자 아니야? 아니, 저 왼쪽에. 일광 아니야 이거? 일광. 그러니까 일광이잖아. 이게 말씀드렸던 아까 룽따라고 하는 좀 독특하죠. 네. 찾아왔다고 굉장히 투덜거리고 다른 취재로 왔다가 기분이 나쁜 듯 보였습니다. 근데 뭐 들어가서 차는 한 잔 주더라고요. 네. 여기 들어오는데도 현장에 한자가 뭐라고 쓴 건가요, 그거? 절 내부는 일반적인 절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고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제가 쫓겨나가지고. 좀 민가를 사찰로 개조한 거예요. 네. 아, 일반 집이군요. 집처럼 생겼어요, 진짜. 네. 아, 얼굴이 보일랑말랑하다지 안 보였는데. 조금 전에 그 사진, 그러니까 뒷모습은 살짝 보면은 조금 전에 그 사진의 모습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찾아가서 지금 또 대화를 또 나누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어요?
주로 가서 뭐 대화를 나눈 거는 이제 그 아까 통화했었던 것에 이제 연장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의원하고 또 취재했던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경 대통령과의 이제 인연에 대해서 이분 한번 직접 예, 물어봤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대통령의 멘토라고 얘기가 되는 또 우리 천공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지 한번 또 물어. 그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나요? 네. 중간에 갑자기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과시를 하고 싶었나 봐요. 저희한테 네네. 증명을 하고 싶었던지 네. 폰에 있는 그 요새 이렇게 펼쳐지는 폰 있죠. 네. 그걸 딱 펼치더니 사진 한 장 딱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 사진이 뭔지 네. 궁금한데 일단 네, 영상을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네. 나누시죠. 네. 유일하게 신도가 이 데비아 보살이 윤석열 데비아 보살이 요분이? 대통령 외할머니 세번 뒤에 이분이 외할머니 아. 96세예요. 이걸 잡고 이분이 자부고요. 여기 20년 전에搬들어왔어요. 도반대로 강릉에서 도심이 아주 깊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아직도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생전에 지금 며칠 전에 사진 찍어 온 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냥 강릉에 날라가서 호사를 키웠고, 참 없는 거리고. 훨씬 깊습니다. 강원도에 옛날에 탄화 큰사님 골정사에 탄화 스승님 기회를 받았어요. 데뷔하고. 외할머님이 작년에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 거요. 그럼 윤석열이 뭐 검찰장 한 사람이 뭐 만날 잡아연는 좋아했지 어디 선행을 했겠어요. 선행을 하질 않았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때 그 행선장이 보이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대통령의 멘토는 무슨 천공 멘토는 못해. 자꾸 그래 헛짓짓하면 또 다른 잘안줄 거예요. 멘토 멘토 자꾸 그런 거는 그 양반은 김건희 씨하고 개인적인 인연이고 한 사람은 옛날에 스님 됐었어요. 스님하고 이렇게 그 천공 스승이라는 분은 좀 아세요? 어떻게? 참아 마십시다. 오늘 내가 묻지 않는 거는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조금 있으면 또 귀한 손님 하나 오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상선하는 스님을 괴롭히지 마시고 여기도 천공 스님은 멘토는 맞습니까? 천공은? 그런 거는 김건희 씨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시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왜 자꾸 그래 그 언론 프레이 하세요? 응? 아니 언론에 너무 천공만 이분은 내 조카예요. 얘를 경찰에 연락할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서울 본청 계시다 지금 울산청장 내려와 있어요. 내 조카님이세요. 당신들 전화번호하고 다 하면 넣어주면은 움직이는 거 다 들어와요. 자꾸 그래서 하면.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천공 스승 뵀거든요. 근데 오면 그걸 뺐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저쪽에 노보살님 워낙 스님들 좋아하시고 평소에 가정과 집안 끄지만 하시기 때문에 불교만 인연 맺었기 다른 건 찍지 않아요. 96이라도 지금도 법학에는 이루고 활동을 세워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 윤석열이가 우리 대통령이 잘 안 되시겠어요? 그런 할머니 그렇게 옛날에 강원 지청에 근무할 때는 그 할머니 집에서 다녔었어요. 어릴 때 거기서 외갓집인데 그러면 당연하겠어요. 외사촌 누님은 그 역학을 하시는 것 같던데 강릉에서. 그건 내가 모르겠어. 한번 뵙고 왔었더니 자꾸 그렇게 너무 짚으면 여러분들 기사 시간 못합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외할머니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볶지만 하세요. 어머니가 자기 윤석열 태어나면 나이상으로 그래서 외할머니는 당연히 돌아가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생전에 계시구나. 그럼 이 사진이 아까 보여줬던 사진이 최근에 찍은 사진인가요? 방송 때고 그 강릉에 한번 왔다고 했어요. 방송 때고. 옆에 있는 여자분 할머니 차 보시고
옆에 있는 동시형제고. 자세한 알려면 권성동 의원 찾아간 권성덕이 바로 옆집이 권성덕이 집이다. 그죠. 예. 권성덕이가 원래 자기 외할머니가 동생이 친동생이 국회의원 3번 했어요. 세 번 집에게서 돌아가시고 권성덕이 올라탄 거고. 권성덕이 똑똑합니다.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 교수님은 대통령을 어릴 때부터 쭉 좀 보셨던 건가요? 별 말씀. 차만 마십시다. 더 이상 유도심을 하지 마요. 당신이 지금 수사관단이 지금 조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전화할 때부터 항상 그 말씀하시는 왜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니잖아. 이제 외할머님이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그렇게 봐요. 법화경으로 할머니 몸에서 살이 더 나온 분이시요. 저기 화면 네. 뭐 눈 밝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노란 비표가 있네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왼쪽 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이제 경찰 자기 조카 경찰 얘기하는 이따가 좀 더 사실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봤고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겠고요. 지금 사진 보여준 게 좀 특이해요. 제가 네.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 사진인데. 그렇죠. 저희가 보도를 했던 사진이죠. 그죠? 네. 예. 그 사진 잠깐 저희가 보도했던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요게 예. 잠깐만요. 네. 지금도 이렇게 보이나요? 지금 요 사진이 작년에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네.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네. 뒤에 보면 저 뒤에 액자가 그 남묘호랑개교라고 남묘호랑개교. 네, 그런 이제 액자가 걸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특집으로 다뤘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동국 승려가 이제 그 외할머니가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란 말인데 남녀 호랭개교가 사실은 이제 법화경을 법화경만을 하죠. 근데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근데 이 사진이 저희한테 보여주신 사진이 저 사진의 원본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사진을 얼굴을 다 가렸죠. 네. 가렸는데 저분은 저 가리지 않은 원본을 들고 있었어요.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보자하고 저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어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아니라 저희 제보자한테 제가 직접 전달을 받아서 저희만 저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고 저희가 방송을 할 때는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저 원본을 그 스님이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옆에 앉은 사람들과 아니면 여기 지금 사진을 찍은 사람 최소한 그렇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누군가와 직접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알고 있을 가능성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웃겼던 게 사실 저 뒤에 사진에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에 오른쪽 이제 왼쪽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외할머니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셨고 저 사진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강릉 실제로 한번 갔습니다. 그렇죠, 갔었죠. 예, 윤통령이 한번 가긴 했는데 그때 외할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제가 현재까지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저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 저희가 저거를 대선 전에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대선 후에 찍은 사진이 됩니까? 근데 저 사진에 찍힌 분이 외할머니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게 저 사진이 정확하게 찍힌 날짜는 작년 5월 31일입니다. 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링크 드린 거. 네. 요 지금 입은 옷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요때 입은 옷과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운데 보면은 권성동 의원하고 만난 사진도 하나 있죠. 예, 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저 때 이제 외가댁 쪽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 지금 입은 옷하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옷하고 동일한 옷입니다. 그래서 저 때 방문을 해서 누군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찍은 사진이 저희가 그 남묘호랑개교 5월 31일이 이제 어떤 때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경이 이제 3월인가의 말에 그 검찰총장직을 이제 그만두고 내려오죠.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그 대권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은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사실상의 이제 대권 행보를
하던 때예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만 안 했지 누구나 다 경우에 이제 그 대선 참여를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네. 그런데 저 사진에 찍혀 있는 그 뒤에 앉아 계신 인물이 외할머니라는 주장은 너무 얼토당토하는 게 저 외할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예, 저거 뭐 기사만 찾아봐도 네. 윤석열 외조모 이렇게만 검색해보셔도 나옵니다. 근데 저 때 돌아가신 분을 현재까지 살려놓는 영험을 보여주셨고 96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약간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외 그 외가 쪽들만 공유할 수 있는 저 특별한 사진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그 무유, 이 동곡 승려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과 이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확신을 또 한편으로는 또 가졌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저걸 과시하는 수단으로 저 사진을 쓰는 걸 봐서는 저는 좀 사짜에 가까운 사람 아니냐 또 이런 또 생각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사진을 처음 보여줬을 때는 소름이 쫙 끼쳤는데 저 사진에 대한 설명을 또 하면서부터 이 사람 뭐지? 또 이런 또 의문이 또 그러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받았는데 정확한 설명을 못 듣고 아니면 자기 착각했거나 까먹었거나. 그렇죠. 야, 그 지금 이제 기사를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 윤 당선인이 작년 5월에 이제 그 강릉을 방문하면서 외할머니 생각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작년에 외가 강릉서 권성동 회동 이렇게 하면서 5월 30일 날 기사도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본 그 사진들하고 연결되네요, 그죠? 네. 그 사진 뒤에 외할머니가 맞으시다면 할머니가 다시 부활하셔서 뒤에 사진을 찍고 가신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 무유 저 사람이 이렇게 과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관계에 대한 그 오히려 자기가 좀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조카한테 불려가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분은 사실 우리의 취재 목적을 잘못 읽은 거예요. 네. 저분이 우리 취재 목적을 제대로 읽었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자꾸 이제 윤석열 이 경 대통령과 자기가 사실 별다른 관계가 없다. 그렇죠. 라고 그렇게 나왔어야 돼. 하는 걸로 자꾸 이제 해야 되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자기가 윤석열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암시하려고도 계속해서 노력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막 취재하는 그 의지가 막 꺾여서 이렇게 보도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결과로 이어질 걸로. 그렇죠. 이게 그런 거죠. 본인이 그 자리에 그 뒤에 노란 비표를 들고 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궁금해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내가 노란 비표를 달고 그런 특별한 VIP를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네. 이제 이런 걸 해명하는데 이제 급급하셨던 것 같고, 문제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전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실체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좀 부풀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이제 취재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쪽 하동 쪽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 마을 주민들도 좀 만나보셨어요? 무유스님이. 네, 바로 밑에 있는 마을 회관 가서 저 절의 중림정사에 대해서 그리고 동곡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것도 한번. 네, 좀 흥미로운 진술이 있었어요. 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교수님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VIP 초청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직접 초청 받아. 갔다 오셨더라고. 간다고 하셨다고? 뒷날 가신다고 우리가 한 1,800원 전화가지고 스님 말씀하는 것도 내일 그 가야 된다고 그 얘기. 원래 그 스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원래도? 잘은 모르겠다요. 뭐 아마 가서 유명한 게 어렵 스님이거든. 여기 뭐 이렇게 외부에서 좀 큰 사람들도 좀 찾아오고 그러나요? 그 절에. 아이고 천지서 많이 와요.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르시는 거 많이 안 오셨더라고. 원래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작년 엄청 작년에는 많이 왔었어요. 그래요? 인터뷰에서 조금 잘렸는데 그 서울에서 뭐 이렇게 좀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 차가 뭐 시커먼 차들 이런 차들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 스님을. 저렇게 권력과 가까운 걸 과시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좀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뭐 저 절에 이제 흔히 이제 권력에 줄을 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 절에 이제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무유 동곡이라고 하는 승려가 단순히 그냥 그 전혀 그 실체가 없는데 자신을 그 이렇게 부풀린 것은 아니고 확실히 뭔가 그 이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아까 그 인터뷰가 좀 길어서 우리가 뭐 지금 나누질 못해서 쭉 틀어드렸는데 그때 보면은 제가 김건희 씨 그러니까 천공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천공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냐? 왜냐하면 저기 하동이잖아요. 하동이 또 천공하고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거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뭐 저희가 다른 거 사전에 약속했나요? 근데 약속되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성질을 확 내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하고 관계를 다시 물어보니까 화를 확 내요 갑자기. 그렇죠. 김건희 씨 얘기를 급 화를 내면서 막 확 성질을 내는데 이제 김건희 씨, 아니 천공을 만나고 왔는데 자기가 대통령의 스승이라더라. 뭐 자기네 가족이라더라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건 모른다. 김건희와 관계는 김건희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화 중에 보면은 김건희 씨라든지 아니면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쉴드를 쳐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약간 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꼭 그 적수를 굉장히 라이벌 관계다. 라이벌 관계인데 왜 걔 얘기를 나한테 물어? 그건 김건희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 스님이라고 부르기잖아요. 이 승려는 이분은 윤석열 쪽하고는 나는 매우 친밀한 외주모하고도 친밀하고 그쪽 라인들은 굉장히 친밀하지만 김건희가 어디서 이 천공 같은 애를 데려와서 그러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혐오스러운 식으로 자기가 볼 때는 천공이라는 인물은 자기하고는 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하동에서 올라오면서 강 기자님 결혼 기념일날 올라오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아마 외척 쪽에 그렇죠. 그 김건희 쪽에 이 무당들 건진도 있고 뭐 해우도 있고 많이 있죠. 이 사람들하고 이 윤석열 쪽에 지금 붙어 있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알력 관계가 알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오늘도 이제 제가 보도해드렸지만 윤통령은 술 마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저 양반들 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내가 그 인선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쪽의 라인을 댔던 사람들보다는 이제 외척 김건희 씨 쪽에 줄을 댔던 사람들이 많이 중용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이 경과 김건희 씨 양쪽에다 친분이 있는데 그래도 경으로 분류되는 인맥이죠.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이 의외로 생각만큼 이번에 인수위 또 내각 인선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특히 그 검찰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원내대표로 합의했다가 그냥 바로 무시당했죠. 한동훈 한마디에 그냥 그 뒤집어 버리고 한동훈은 오히려 약간 보면 김건희 쪽 사람 그렇죠. 분류를 그게 해야겠죠.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그 내부 윤핵관 내부의 권력의 추는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 씨 쪽으로 지금 확실히 기울은 것 같고 바로 저 동곡 무유 승려가 김건희 또는 천공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건 김건희한테 물어봐라 라고 굉장히 좀 짜증 섞인 그런 목소리에서 그런 그 외척에 이제 상당히 좀 짓눌려 있는 그 윤석열 쪽의 그 라인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의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자, 인터뷰를 하나 더 있네요. 이수동 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분은 이제 저희가 그 중림정사의 등기를 떼서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 가압류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기록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이제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누군데 여기다 가압류를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 동곡 승려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사찰은 일반적인 사찰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찰의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는데 이게 이제 동곡 승려 이제 송명이 이동시인데 이제 이동시 이름으로 소유권이 보존이 돼 있는데 이 여기에 가압류가 한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압류
걸었던 분이 또 마침 또 하동 근처에 살고 있어서 어떤 연유로 이 무유, 이 동곡과 법적인 분쟁 관계에 휘말리게 됐는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네. 무유하고 동곡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퍼즐 정도의 의미는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이 선생님이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좀 여쭤보러 왔는데 예. 잠시 좀 들어가서 들어가십시오. 예. 그 무유라고 들어보셨죠? 예? 무유. 동국 스님. 예. 내가 같이 동일하게 보증을 세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아서 내가 대신 갚아주고 그에 대한 부담권 행사해서 내가 받은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돌아가시고 단지 보증을 섰던 거에 대한 부상권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예. 그 돌아가시면 돼요. 그 이상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보증이 딱 두 분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거는 뭐 내가 잘 모르겠고. 그 사람 떠올리기도 싫어. 여기 와서 막 내한테 괴롭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떠올리기 싫어. 막 와갖고 저 방통망을 우산으로 막 찔러가지고 막 찌르고 그래서 그래가 방통망 찢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선화생 청구를 하려다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아나무인이네요. 보니까.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려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뭔진 모르지만 뭔가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채무 보증을 네. 지금 이 찾아간 저분하고 무유가 이제 그 보증을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사업이 잘못되면서 그 이분이 채무를 다 물어줬고 그리고 이제 대신 자기 물어줬으니까 이제 이 동국 승려에 대해서도 당신 지분에 해당되는 돈은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를 않고 거꾸로 이분을 찾아와서 괴롭혔다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가압류를 건 건데 와서 찌르면서 방충망. 네.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분은 굉장히 치로 보입니다. 근데 치를 떠시더라고요. 이런 분을 최소한 저희가 오늘 취재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의 대통령의 취임식장에 특별한 2,000명, 2,500명에 초청을 했다는 거죠. 약간 지금 저분의 모습을 보면 그 사자성어 호가호의가 생각이 좀 나네요.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자기 이제 사람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또 특히 약간 이제 막 자기 조카 경찰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호가호의하는 거라고 하는 이분의 문제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주민들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이 중림정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 이걸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권성동이 이분을 초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취임식장에. 그게 문제인 거죠, 더. 이분이 호가호의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저희는 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통화하고 방문하면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사회의 권력층들이 줄을 대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VVIP로 특별 초청됐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비선 실세가 아니라 그 사이 비선 실세들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대선 직전에도 한 2, 3일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보를 받기를 그 내부 제보자한테 건진 법사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선다. 한 자리 얻으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건진은 시험도 기르고 뭐 이러고 있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무원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접근하기가 좋죠. 뭐 라인만 있다면은 돈다발을 싸가지고 가든지 자기가 특별한 뭐 관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어떤 청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똑같은 일이 이 동국이란 이 무유란 사람한테도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한테 부정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네고 이런 것들을 그 비리를 저지르고 이럴 개연성이 있다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감시의 눈으로 쳐다봐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는 그 경찰 고위직이 자기 조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 더 해본 거예요. 오늘 경찰 신문 보여준 기사를 보여줬던 바로 조카. 그 경찰과 그 울산 경찰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하동에 중림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예. 예, 하동 중림정사의 그 무유 스님, 지금 동국 스님이라고 계시죠? 네. 그분하고 혹시 뭐 어떤 관계신지 좀 알고 싶어서, 그분은 이제 치안정관님이 본인 조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삼촌은 맞는데 제가 하고 연락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저를 뭐 자꾸 뭐 이렇게 팔고 다니고 해서 예. 제가 저기 연락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중림정사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예. 치안정감님 신문기사 스크랩을 해놓은 게 뭐 법당에도 있고 차실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이제 본인은 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 제가 공직 생활 하는데 뭐 예, 주변 분들한테 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하고 해서 예, 제가 그래서 스님은 이제 속세를 떠나셨으니까 이 예. 속세 이런 관여를 안 하신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일절 연락도 끊고 전화 오면 제가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스님 되고 나서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그런가 했더니만 그 옛날하고 똑같아서 그 이후로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내쳤는가를 알겠다 싶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안 만납니다. 오타가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긴급히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치안정감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본인의 외삼촌이 맞다 그러네요. 네, 맞다고 하네요. 조카 외삼촌. 조카는 관계. 맞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서 의심이 돼서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맞다 그러는데 연락을 끊고 지낸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승진을 했어요. 울산경찰청장에서 바로 그 치안 정감이 그 전에 자기 그 계급에서 선거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특별히 좀 조기에 승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정확히 지금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울산경찰청장이면 경무관급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치안정감으로 경무관 위에 치안감 위에 치안정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승진을 하는 경우가 좀 이번 경무관보다는 높겠네. 울산경찰청장이 그럼 이제 치안감이겠네. 한 계급 승진이 아니고 뭐 몇 계급 이렇게 그건 아니고 이제 한 계급을 한 계급인 것 같습니다. 울산청장이 아마 치안감 정도 되고 이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아시는 분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4자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몇 명 안 된다 그래요. 경찰청 그러니까 차장 거의 뭐 바로 밑에 2인자죠, 정도 2인자 정도 수준까지. 경찰청장이 이제 치안 총감이라고 하고요.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치안 정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차장, 그다음에 서울 경찰청장 요런 정도가 치안 정감이에요. 그러니까 한 3-4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경찰의 최 핵심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선 이후에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분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외삼촌의 입김도 뭐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지금까지 쭉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왜냐하면 조카 이름을 팔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조카의 승진을 위해서 한번 내가 그동안 네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개연성도 좀 있어 보여요. 이거 저분의 말로는 집에서 내놓은 삼촌이다. 아버지가 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기자한테 이제 말하는 멘트용일 거리를 수 있어요. 좀 두기 위해서. 네, 저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저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위법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승진 청탁 이런 부분들은 위험한 상황일 수 있죠. 특히 대통령한테 줄을 대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아마 자기는 이제 삼촌하고 이제 그러놓고 아마 또 전화해서 왜 삼촌 왜 그런 얘기 하고 다녀 뭐 이런 것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치안 정감 정도 되시는 우리가 고위 경찰관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데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일단 저희는 치안 정감이 얘기한 대로 본인은 외삼촌하고 그 관계는 맞지만 이미 속세를 떠난 분이고 관계를 끊은 지가 오래됐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김광호 지금 현재 치안 정감의 공식 입장입니다. 입장이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뭐 외삼촌의 덕으로 치안 정감에 승진한 것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원천 차단을 하신 그럴 리는 거죠. 없다라는 걸 좀 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겠네요. 네네. 우연으로 오비락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방송 내용 쭉 이제 보셨는데요. 저희 방송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픽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승려, 종교, 무속 얘기 나오니까 뭐 시작부터 댓글에서 천태종, 조계종, 총무원장, 천공, 건진, 남묘, 후랭개교, 신천지, 통일교 진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네요. 술통령 덕분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다양한 종교를 줄줄 꿰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진짜 만세입니다. 자, 코알맘께서 까면 깔수록 무속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고 또 승려는 뭐냐 이런 얘기하시고 시아자연님께서 신돈보다 더하다. 임정은님께서 무속인용 리무진이 따로 있냐? 그리고 속초바다님께서 오방색으로 5가지 목걸이 만들었나 보네라고 하셨는데 저희 목걸이 색깔이 몇 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릅니다.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건 일단 4가지인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오방색이 맞는지 또 후속 보도하고요. 그리고 최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탐사 취재하신 자료 잘 보관하시는지요?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다가 자료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대비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료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자료 그대로가 유튜브에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털어가봐야 저희 갖고 있는 자료가 물론 이제 방송하지 않은 자료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관해야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요. 저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강 기자님께도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강 기자님 내일 짤짤이 쇼 출연 일정이 있으시냐고. 네, 있습니다. 네. 아, 내일 출연하십니까? 근데 또 네, 다른 분께서는 또 출연을 안 하신다, 취소됐다 이런 댓글도 또 있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내일 짤짤이 쇼가 출연이 한 2주 전에 이제 섭외가 와서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오늘 저녁 늦게까지 대본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출연이 일정이 급하게 취소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요 방송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쪽 제작진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일 출연 합니다. 뭐에 대한 얘기죠? 네. 그거는 이제 대본을 아직 제가 못 받아서 뭐에 대한지 모르고 일단 섭외부터 하는군요.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대본이 이미 지금 도착했는데 그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은 섭외부터 하는군요. 저희 강 기자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강 기자님 노트북 제품명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까지 계십니다. 뭐 그런 것들. 저는 뭐 열린공감 TV에서 제가 한 컴퓨터에서 그냥 받아서 쓰기 바쁘고요. 제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HP 제품입니다. 휴레패커드. 아, 휴레패커드. 제가 산 거기 때문에. 그렇죠. PPL은 아닌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산내님께서 일단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저희 중림정사 갔을 때 문에 써 있던 글씨가 뭔지 댓글에서는 다들 뭐 일본어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들산내님께서만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여문이라고 읽는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통도사 극락암의 여여문 현액입니다. 그리고 여여문은 금강경의 여여부동에서 따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일광이 써 있었죠. 조그맣게. 그것도 극락암에 있는 그 현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옮겨서 온 겁니다. 네. 예, 저 그리고 다른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정치 똑바로 해라님께서 오늘도 뭐 너무 멋있다, 어벤져스, 나라를 구하는 열공,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디아님께서는 핸드폰 화질이 흐릴 때 방송 화면을 한번 톡 누르고 화면 상단에 점을 누르고 품질에서 고급을 선택해라. 이런 댓글 정리해서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듯이 뭐 내용이 많이 또 무거웠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았고. 근데 그 와중에 문화생활에 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미경선님께서 그대가 조국 보고 왔다. 뭐 굉장히 좋다, 뭐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매율 1위죠. 네. 그래서 우리 문화생활도 좀 즐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댓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심쿵 기자가 사비로 쏜다에 당첨되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산내님, 속초바다님, 정치 똑바로 해라님, 오늘의 메디아님, 미경선님. 저희 제보 메일 주소 아십니까? openmindtv@openmindtv.co.kr 이 제보 메일로 본인 닉네임 인증 가능하게 캡처하셔가지고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면 심쿵 기자님께서 사비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댓글 중에서요, 그 치안장감 자리가 7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저도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 뭐 맺은말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저 오후에 저희가 그 술통령, 네. 대통령인가 술통령인가 하는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걸 보고 또 이제 윤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일부가 들어온 것 같아요. 방송을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이 보면은 얼굴이 빨갛게, 그러니까 저희가 포토샵을 한 것처럼 얼굴이 빨간데 어떻게 옷도 빨간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빨간색으로 칠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시다시피 제가 사진 전문가입니다. 네, 뭐 제가 포토샵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옷까지 빨갛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일반 스마트폰에서 찍었을 때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사실 모든 카메라에는 디지털 카메라는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뒤에 노란 조명하고 합쳐지면은 특정 색깔들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들에까지 같이 나온 원본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얼굴 색깔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고 근데 빨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저 옷 매무새도 바지춤도 풀어져 있고 넥타이도 풀어져 있고 그리고 눈은 개선칠하고 그리고 그 사진 찍힌 시간이 11시 정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사장님한테 업소 사장님한테 직접 그 시간까지 그날 술을 마셨다는 것을 진술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뻘짓하지 마시고. 네, 이제 지방선거가 8일 남았죠.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 경기지사의 국힘 후보인 이제 김은혜 후보의 남편이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확인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혜 씨조차도 실질적으로는 그 청담동 사모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 취임식에 그 초대된 특별한 VVVIP 승려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두 개의 보도 레거시 미디어 어디서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침묵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레거시 미디어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민주당 또는 이제 국힘당의 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각 당 후보들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쏟아내면서 이제 판세를 한쪽으로 지금 이제 굳히기 하는 쪽의 보도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와대 경호실 개방에 사람들이 매화꽃이나 아니면 복숭아꽃을 들고 입장한다든지 그리고 천공이 대놓고 신도들한테 대통령의 멘토를 하고 전임 대통령하고 사이좋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시가 나가고 난 뒤에 한동훈 이 법무장관이 돼서 산자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이제 일련의 지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무속인들에 의한 그 국정의 개입들이 사실상 지금 우려가 지금 현실로 사실상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방적인 경의 국정,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강력한 시민들에게 심판의 의지를 심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일 그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뭔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될 민주당 제1야당에 거는 대다수 유권자들의 발행과는 좀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뭐 3%도 열린공감TV도 아니고 바로 시민입니다.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도 모든 조목던 힘까지 찾아내서 마지막 지방선거에 우리 반드시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표로 꼭 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화면이죠. 잠깐만요. 여기 화면이 좀 크게 나오나요? 네.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조금
조금 제가 다시 그 스튜디오를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조정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마지막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하셨던 네. 지금 되나요?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대통령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난 12일 북한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사일 발사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안보보다 퇴근을 선택했던 바로 다음 날 찍은 사진이 최근 열린공감TV에 입수됐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있고 불그레한 얼굴, 넥타이와 벨트가 풀린 모습은 누가 봐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술에 빠져있는 모습은 선제 타격을 외치던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같은 사람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검사 시절 술버릇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 자리가 검사보다 훨씬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열린공감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회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열린 장터에서 2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